평상시에는 미디어를 제한하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밥 먹을 때는 미디어를 허락하시거나 무언가를 잘했을 때 보상으로는 보게 하세요. 외부에서 밥 먹을 때 미디어를 보여줘서 얌전하게 앉아있게 한다거나 숙제 잘하면 핸드폰 10분 보여줄게 이렇게 보상으로 허용하곤 하시죠. 이게 처음에는 잘 먹히는 방법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미디어에 의존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육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아이들 식사 시간에 미디어를 보여주는 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잘 안 먹고 음식을 던지고 울고불고 하면 너무 걱정이 되시죠? 이때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정신이 팔려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잘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디어 없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이유식 또는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고 여러 감각을 느낍니다. 서툴지만 손으로 집어도 보고 입에 넣어도 보면서 소근육 발달도 시키고요. 식사 시간을 통해 스스로 양을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먹는 반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모님과 상호작용도 하고 언어 자극도 주실 수 있고요. 한마디로 식사 자체가 아이들 발달에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미디어를 보여주시면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겪으시더라도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밥 먹는 시간에는 밥만 먹는다, 돌아다니거나 영상을 보면서 먹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들의 식사 시간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향후 식사 예절을 위해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오히려 나중에 더 편하세요. 이거 하면 영상 보여줄게와 같이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어서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강화라고 하는데요. 육아를 할 때 이 강화를 쓰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보상이 없이도 그 행동을 습관화하고 내면화하도록 도와주려는 데 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맛있는 걸 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성상 아이들이 미디어를 더 원하게 만들어요. 보상물 소거가 안 되고 결국은 미디어가 없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미디어를 보지 말라는 건가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 학습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많죠. 만 2세부터 5세까지는 1시간 이내로 교육적인 컨텐츠로 제한하라는 게 권고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이 언어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잘 들여다보면 잘 세팅된 환경에서 가능하다 정도이지 아무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에게 보여준다고 아이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디어로 배우면 학습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연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 3세 이전 아동들은 Transfer Deficit이라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면에서 본 정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걸 어려워하는 현상을 말하죠. 대면으로 배울 수 있는 언어와 행동 같은 것들도 같은 내용이라도 미디어에서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유아 시기에는 아이들이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인과관계 연결도 못하고 스토리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적인 미디어에 적은 시간만 노출시키더라도 아이가 마냥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보게 되면 원하시던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요. 부모가 아이에게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고 골라주고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 등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적인 효과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시중에 그런 교육 어플이나 프로그램들도 이것만 구매하면 아이가 알아서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요. 연구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교재로 공부하는 것만큼 부모님께서 수고하셔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미디어에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미디어 노출을 안 할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실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6개월만 지나도 일찍 노출시키시는 부모님들은 시키시거든요. 집안일을 하시는 동안 뽀로로를 주구장창 틀어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어려운 건 알지만 단호하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활동들로 아이들의 시간을 채워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TV나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살아왔던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처럼 말이죠. 이게 정말 힘든 일이고 또 유혹이 크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둘째, 부모님부터 미디어 사용에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얘기인 거 아는데요. 부모님부터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고 TV만 계속 틀어놓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부터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라나고 발달합니다. 이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으면 아이들도 이 행동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막기 어렵겠죠. 또 다른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면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집니다. 부모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 아이들의 신호를 못 알아채거나 반응 타이밍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실험 연구들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면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지고 또 아이들도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건성으로 대답하면 화가 나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특히 놀아주는 시간 동안에는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세요. 저희 집도 아이가 안 보는 장소에서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한다라는 규칙을 세웠는데요. 제 남편도 활자 중독이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보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힘겨워했는데 지금은 할만해졌습니다. 셋째,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입니다. 미디어 시간, 내용, 미디어 노출 후의 상호작용까지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아이의 미디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합니다. 게임이든 영상이든 아이가 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싶으면 아예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채팅이든 뭐 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의 순기능, 좋은 미디어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디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내용이어야 하고 또 아이가 수동적으로 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아이가 사물을 지칭하게 한다던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건다던가 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뽀로로를 보면서도 뽀로로랑 에디가 왜 싸운 것 같아? 너가 저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적인 콘텐츠를 볼 때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실제로 자신이 해야 되는 활동들을 잘 연결하고 적용시키는지 살펴보시고 잘 하지 못할 때는 적절하게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논문을 읽다가 느낀 건요. 미디어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오프라인 교재로 하는 것만큼 부모님들이 수고하셔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공룡시대 이런 것들을 박물관까지 가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는 건 미디어의 큰 장점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주제도 부모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잘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여기서부터는 이미 아이가 중독이 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전환을 시켜주세요. 나를 잡고 미디어가 왜 너에게 좋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의 규칙이 바뀌었다. 엄마 아빠도 바뀔 거니까 너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신과 약은 갑자기 끊으면 부작용이 있을 때가 많아서 점점 그 용량을 줄여가거든요. 미디어도 갑자기 못 끊겠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하세요. 하루 4시간이었다면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미국 소아과 협회 권고사항 안에 들어올 때까지 점점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감시와 미디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은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해력이 생긴 아이들은 그 시간에 다른 종이로 된 활자책을 읽혀주세요. 무협지나 만화도 내용만 불건전하지 않으면 미디어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들께 지금보다도 더 온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안타까운 게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세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요. 또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부모님들이 지쳐서 아이들과 못 놀아주시고 또 할 일도 많으시니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보여주시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놀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경우도 많으세요.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과 통근 시간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요즘 심각한 이 아이들의 미디어 중독 현상이 부모님들만의 잘못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부모님들에게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치지 않게 잘 돕는 것도 필수고요.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자기조절을 못해서 찡찡대고 울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도 필요해요. 조절 능력이 어른만큼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거든요. 저는 많은 전문가나 콘텐츠들이 항상 부모님을 꾸짖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아는 어느 정도 기쁜 일이 되어야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편한 육아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애들 발달이 늦어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정신과적 문제도 발생시키고요. 순간의 편안함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아이를 얌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나 보상으로 쓰는 것, 이 두 가지 다 하지 마셔야 하는 행동이고요. 미 소아과 협회의 권고대로 만 2세 전까지는 미디어를 전혀 보여주시지 마셔야 하고 만 5세까지는 1시간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제한하셔야 하고요. 허락된 시간 안에도 부모님이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감시하셔야 하고요.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육적인 콘텐츠라도 혼자만 보게끔 방치하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건 마지막으로 사족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첫째도 우리 친척도 아니면 누구누구 아이도 이렇게 키웠는데 공부만 잘하고 잘 컸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키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상관이나 인과관계가 밝혀졌다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통계적으로 예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배나 술이 건강에 안 좋다는 몇십 년간 연구 결과가 쌓여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분야에서도 매일 담배 피고 술을 마셔도 100살까지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고 너도 담배 피고 술 마셔도 돼. 괜찮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